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MC 한국폴리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 말 그대로 인천 시민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 TV입니다. 네, 인천의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취재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동네 TV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영상은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 팀의 작품입니다. 영종도의 오랜 관문인 구읍배터를 영상 작품에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영종대교가 개통된 뒤로 시간과 비용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도로 이용자가 많은데요. 영종도로 가는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바라본 풍경은 이국적이기도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19배에 달하는 1700여만 평의 갯벌을 흙으로 메워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갯벌을 메운 땅에 거대한 건물과 시설이 세워졌지만 영종도 갯벌은 생명에 대한 신비와 자연계의 생태계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태관광 학습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에 이어 2007년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전영철도가 2009년에는 인천대교가 완공되어 접근성이 다양화되었지만 오래전부터 영종도의 관문인 구읍배터를 여전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차량을 싣고 달리는 카페리오가 구읍배터와 월미도 선착장 사이를 10여 분의 운항시간으로 잇고 있습니다. 영종도 배터 인근에서는 낚시하는 강태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구읍배터 주변으로 바닷가 풍경을 볼 수 있는 산책로와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습니다. 해가 지면 구읍배터 주변의 유명 호텔과 음식점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데요. 식사 중 창밖으로 펼쳐진 멋진 야경이 환상적인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 인천 송도와 월미도에 반짝이는 불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한답니다. 깊어가는 가을 나들이로 구읍배터에서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낚시도 하고 맛있는 시간을 즐겼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의 드라이브 코스로 쾌적하게 귀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시청자 기자 김혜옥입니다. 영종대교가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전까지는 구읍배터에서 배를 타고 섬과 육지를 오갔던 곳이군요. 지금도 여전히 운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우리 인천이 이렇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관광 명소뿐 아니라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오히려 아직은 인천 시민들만 간직하고 싶은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구석구석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고속도로를 오가며 보이는 그 풍경 속의 하나로 그냥 지나치게 되기 마련인데요.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출국하실 때 말고 입국하실 때 잠시 구읍배터에 들리셔서 멋진 바다 정취와 또 맛있는 음식들도 즐기시면서 여독을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소개된 김혜용님의 이 영상은요, 저희가 얼마 전 센터에서 진행했던 옛날 원도심의 영상을 기록하는 사업인 시민 아카이브 학교라는 프로그램의 수료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15분 정도의 다큐멘터리 제작 영상인데요. 한 3분 내지 4분 정도의 영상으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해당 영상은 저희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영종도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작품으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독도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영상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오픈했는데요.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이동과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 문화를 말하는데요. 로컬푸드 매장에는 200여 가구가 넘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로컬푸드의 장점은 탄소 배출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유통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하자들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농업인들은 출하할 농산물을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하나하나 가격표를 붙이고 보기 좋게 진열합니다.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 진열은 하루. 그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요. 새벽부터 준비한 농산물이 싱싱합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계절별 농산물로 호박, 가지, 상추, 감자, 고구마, 갖가지 야채와 가공식품, 과일, 버섯류, 원예까지 매장을 가득 채우는데요. 한켠에는 반찬 코너까지 다양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작년 8월 30일에 정식 오픈식을 가졌는데요. 지난 8월 매장 오픈 1주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 1주년 행사는 못했지만 소비자연맹에서 믿고 먹는 안심 농산물 GAP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내가 먹어보고 우선 출하를 하고 내가 먹어서 내 몸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출하를 안 해요. 그런 정도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출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어요. 농산물 출하자는 소비자들을 위해 농산물 보관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보통 건상품은 경우에는 그냥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는데 토란대 같은 경우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잘라서 말릴 경우에는 말랐다고 해서 이제 식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토란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꺼내서 문질러 줘야 돼요. 빨래를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은 토란대가 거칠어요. 하루 판매 농산물 개수는 2천여 개가 넘는데요. 오후에는 매장이 텅 빕니다. 로컬푸드 출하자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농사에 집중하는 만큼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제작단 김용옥입니다. 로컬푸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양재영 선생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이 김용옥님은 거의 매회 이
로컬 푸드 또 농협을 통해서 이런 농산물들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다 보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분을 찾아가서 좀 농산물을 좀 사든 얻어오든 좀 받아오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 만큼 굉장히 좋은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나 상생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컬 푸드는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신선한 식품을 얻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은 유통 마진을 줄여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유통에서 발생하는 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보호도 도움이 되는 정말 착한 소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민 제작단이 좋은 소식 잘 전달해 주셨고요. 앞으로 인천에 이런 로컬 푸드가 더 많이 생기고 활성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다음 영상 작품은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컴퓨터 게임 안에 인천광역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구현됐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컴퓨터 안에 구축되어 있는 게임 세상 속에서 생존을 하거나 다양한 것을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자유로운 게임들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는 이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무엇이든 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존 등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최근 인천시가 구축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운로드를 하고 게임의 맵을 적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천크래프트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접속을 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실제 공항의 모습과 흡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부터 시작해 실내 여러 장식들까지 대다수의 요소를 말이죠. 또한 공항의 게이트를 통해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청을 시작으로 개항기 당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갔던 그 옛날 중구, 이곳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여러 건물들이 배치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던 그때의 모습으로. 또한 미래에는 인천대교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떠나보는 것 또한 가능하며 현실과는 달리 이곳을 직접 거닐어 보면서 가상으로 구현된 차들을 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미래시대 여러 건물들이 조화롭게 지어진 송도에서 여러 건물들을 보고 직접 들어가면서 미래 송도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송도의 모습을 기대하게 해주며, 반대로 기원전 1000년 전 강화도 고인돌이 지어질 당시로 떠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는 것까지 온갖 다양한 것들을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인크래프트와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온 가상의 인천. 인천크래프트. 인천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만든 인천의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는 마인크래프트 맵인 인천크래프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 인천크래프트를 실제로 맵을 다운로드 받거나 별도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 함께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인천크래프트에 대해서 소개해본 가상게임 속 시민제작단 장지환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데요.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보신 것처럼 인천의 구석구석 이런 꼼꼼한 정보는 우리 동네 TV이기 때문에 가능한, 또 우리 동네 TV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올드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인천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만든 게임 속 가상의 도시 인천크래프트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온택트 여행 중 한 방안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지환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이 세대만이 만들 수 있는 영상 컨셉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라고 봤고요. 이 제작단 학생은 지난번에 VR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천시와 같이 다양하게 인천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늘어난다는 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작품은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 시립박물관에 대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청량산 자락에 있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동현 관장님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1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기적적인 일 같은데, 해방이 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의 메가더 장군 자리에 세창양행 사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저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1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기적적인 일 같은데, 해방이 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의 메가더 장군 자리에 세창양행 사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유물이라고는 뭐 특별할 게 없었겠죠, 그 당시. 그 조병창이라고 인천 육군조병창 부평 캠프마켓에 있는 우리 거기에 있는 주로 중국 물건이라든지 중국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국에서 공출되어 온 그런 유물들을 우리 초대 관장님이신 이경선 관장님께서 거기서 수거한 거와 그동안에 전래 데려왔던 인천 지역에서 왔던 그런 걸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불안할 때 박물관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천의 그 문화적인 그 뿌리가 아주 상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유섭 선생님이라고 우리 인천 용동 출신의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미학자이신데, 그분이 인천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경선 선생님하고 아마 일본에서 교제도 하고 교류하면서 아마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섭 선생님은 저 북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개성의 부립박물관장으로 가셨고, 이제 후에 이제 이경선 선생님이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의 이제 초대 관장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포구락부로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이제 재물포구락부 자리로 이제 옮겨서 그쪽에서 계속 쭉 해서 많으신 분들은 그 시절의 그 추억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공원 밑에 재물포구락부에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규모가 아주 크진 않은 그런 박물관에 어렸을 때 많이 놀러 갔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때 요때 공원에 갔다가 이제 그 박물관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이제 지금 이 자리 옥년동, 지금 연수구 옥년동 이 자리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랬다가 중간에 한번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중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유물이 한 4만여 점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에는 분관이 4개가 있는데요. 요 가까운 지역에 도시역사관, 인천 도시역사관이 있고, 동양화학 자리 그 앞에 송환미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미도에 한국이민사박물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검단 지역에 검단 선사박물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분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립박물관하고 같이 가는 그런 박물관들입니다. 저희가 한 4, 5년 후에 지금 이제 계속 계획 중이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4, 5년 후에는 뮤지엄 파크라는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객동에 있는 동양화학 자리인데요.
지금 터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 5년 후면은 새로운 박물관으로 이렇게 또 이전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물관에 오시면 인천의 역사 뭐 이런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천이 어떤 도시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관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가장 아주 가깝게 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지금까지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1946년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무려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네요. 네, 선임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그 인천에 있는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구경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소개도 됐지만 뭐 송환미술관, 역사박물관, 도시역사관 많이 있어요. 또 상설 전시관도 늘 운영하고 있고 뭐 계절별 또 분기별로 특별 전시관도 열어서 볼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는 이 박물관장님의 얘기를 통해서 좀 새롭게 접했던 소식이 5년 뒤에 저희 동양학 부지로 어떤 컴플렉스 형태의 박물관 부지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탄생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한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박물관이라는 게 모든 도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인천시립박물관이 무려 75년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또 놀랐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박물관이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인천 선바다 기자단 파랑 참가 학생들이 만든 영상 작품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소년 인천 선바다기자단 파랑 정태양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인천 중구 무의도에서 더 들어가면 나오는 곳 소무의도입니다. 무의도라는 이름은 섬의 형태가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섬을 대무의도, 작은 섬을 소무의도라고 나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무의도는 섬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무의바다 나룻길이 있는데요. 소무의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누리팔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섬이 작은 만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무의바다 나룻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소무의도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소무의도는 대무의도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도보로 대무의도에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는 자동차 운행이 불가하므로 짐을 많이 들고 온 관광객들을 위해 조그만 카트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골목도 있습니다. 끝으로 가면 수산 건어물 직매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잡아서 말린 물고기와 여러 젓갈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무의도는 이름에 걸맞게 아기자기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다시 무의바다 나룻길을 걸어봤습니다. 또 소무의도의 상점 옆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조그마한 해변 옆에 놓인 벤치에 앉아있으면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도시의 번잡함을 모두 씻어주는 듯합니다. 바다 특유의 고즈넉함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무의도입니다.
섬에서 만나는 작은 섬 소무의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의도에 놀러 오신다면 꼭 소무의도를 놀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청소년 인천 섬바다기자단 파랑 정태양이었습니다. 청소년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 참가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소무의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지금까지 섬바다 기자단 파랑에서 무의도를 소재로 약 한 3편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소재는 동일하지만 표현 방법이나 전달하는 메시지가 각각 달랐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3인 3색의 영상을 잘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라 그런지 제작 방식이 세련되고 또 깔끔했던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섬바다 기자단 파랑의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 청소년 기자단은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 교육을 받은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10기들은.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보여준다는 거 정말 놀라웠고요. 내년, 내후년 활동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영상 작품들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아름다운 인천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시민제작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